AI가 문서를 읽는 건 이제 당연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복잡한 표는 어떨까요? 이걸 그냥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해하게 만드는 기술. 오늘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AI가 이런 재무 보고서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텍스트로 보일까요? 아니죠. 이 숫자들 사이의 관계, 이 표의 구조,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AI가 풀어야 할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도구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개념적인 틀을 한번 잡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표를 인식하는 기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더 낫다 이런 경쟁 구도로 볼 게 아니고요. 아예 세상을 보는 방식, 그러니까 철학이 다른 두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패들 OCR 테이블은요, 비유하자면 사진작가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딱 찍어서 디지털로 옮겨주는 거죠. 내용물에 집중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TATR은 건축과에 가깝습니다. 겉모습보다는 그 표가 원래 어떤 설계도, 어떤 논리적인 구조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복원해내는 데 초점을 맞추죠. TATR의 접근 방식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아예 텍스트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일단 글자는 보지도 않고 오로지 이 표의 뼈대, 그러니까 논리적인 레이아웃에만 집중하는 거죠.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는 겁니다. 어디에와 무엇을 이렇게 딱 분리하니까 복잡한 표에서도 헷갈릴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표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간단한 표에서는 사실 둘 다 괜찮아요. 그런데 셀이 막 병합되어 있고 헤더가 여러 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무제표 같은 걸 만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패들 OCR은 종종 구조가 깨지는데 TATR은 아주 안정적이죠. 결국 표가 복잡해질수록 구조를 먼저 보는 TATR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철학이 다르다는 건 그냥 기술적인 차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서 AI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한 표를 빨리 디지털로 옮겨서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셀 병합도 거의 없고 구조도 단순해요. 이럴 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속도죠. 이럴 때는 패들 OCR 테이블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직관적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만들려는 게 표를 기반으로 질문에 답하는 Q&A 시스템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작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얼마인가 같은 질문에 답하려면 AI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걸 넘어서 표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한 금융문서나 정부 통계 자료를 다룰 때는요. 이럴 때는 고민할 필요 없이 TATR이 정답입니다. AI 분석이나 RIG 파이프라인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죠. 그래서 요즘 가장 강력한 조합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각자 잘하는 걸 시키는 거죠. 먼저 TATR한테 표의 뼈대, 즉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OCR로 그 뼈대 안에 있는 내용, 즉 값들을 읽어오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LMM, 즉 두뇌에게 넘겨서 의미를 이해하고 추론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벽한 분업이죠. 자, 지금까지 구조와 내용을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디어를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면 정말 흥미로운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개념은 놀랍게도 양자화학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문서 AI를 설계하는 방식을 아예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TDM입니다. Transition Density Matrix의 약자인데 그냥 문서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이 셀이 저 셀과 같은 행에 있는지, 저 셀은 다른 셀과 병합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모든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지도 같은 겁니다.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럼 DDM은 뭘까요? Difference Density Matrix. 이건 청사진 위에 그려지는 이야기입니다.
TDM이 만든 그 구조 위에서 값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무엇이 왜 바뀌었는가? 바로 이 동적인 흐름, 변화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TDM은 그냥 관계만 보여주는 정적인 그래프예요. 셀 A와 셀 B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죠. 방향성이 없어요. 하지만 DDM은 명확한 흐름을 가집니다. 값 1에서 값 2로의 변화처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게 그냥 재미있는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TDM과 DDM이라는 개념을 딱 분리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면 특히 금융이나 정부처럼 신뢰성이 생명인 분야에서 정말 강력하고 안정적인 AI를 만들 수 있는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그 청사진이 바로 이 이중 트랙 아키텍처입니다. 작동 방식은 아주 명확해요. 문서가 들어오면 시스템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 트랙에서는 TATR 같은 모델이 오로지 TDM, 즉 구조적인 관계 그래프를 만드는 데만 집중해요. 다른 쪽 트랙에서는 이 TDM 그래프를 기반으로 모든 계산과 검증, 해석 같은 DDM 작업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결과를 합쳐서 완벽하게 감사 가능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그냥 하나로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구조랑 계산을 분리해서 복잡하게 만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나 법규를 다루는 금융, 정부 분야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려 5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이 장점들은 신뢰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죠. 자, 보세요. 첫째,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이 숫자가 왜 나왔어? 라고 물으면 TDM 경로와 DDM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둘째,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 찾기가 쉬워요. 구조인식 문제인지 계산 규칙 문제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셋째, 법이 바뀌어도 전체 모델을 뜯어 고칠 필요 없이 DDM적 규칙만 살짝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유지보수가 정말 편해지죠. 보안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요. 결국 이건 더 이상 블랙박스 AI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최종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문서 AI를 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AI가 똑똑하니까 그냥 문서를 통째로 던져주면 알아서 셀의 의미까지 다 파악해주겠지?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종의 희망사항에 가깝죠. 제대로 된 신뢰할 수 있는 AI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AI가 먼저 DDM, 즉 문서의 관계도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기반 위에서만 DDM, 즉 값의 변화와 의미를 해석하도록 하는 거죠.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TDM은 문서를 이해하기 위한 뼈대를 제공하고 DDM은 그 뼈대를 사용해서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해가 먼저, 설명이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문서 AI 프로젝트를 하거나 관련 기술을 평가할 때 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내 AI는 문서의 구조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의미를 어림짐작으로 추측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